아스트 등산교실 양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종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거 잘 따라하고 계시죠? 하나하나 실천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오늘은요, 물은 1.5리터 이상 마셔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생님, 1.5리터면 너무 많이 마시라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1.5리터 이상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많이 마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우리 몸은 3분의 2 정도가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분을 유지를 해야 좋은 컨디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은 체온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체온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로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의 약 80%가 땀을 흘리면서 땀이 증발할 때 몸을 식히는 기능을 담당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냉각수가 과열된 자동차 엔진을 식히듯이.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의 냉각수는 빠져나가지 않지만은 우리의 땀은 계속 빠져나가죠. 흘러가면서 네.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간 만큼 적정하게 계속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냉각수가 부족해서 우리 몸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심장은 혈액을 더 빨리 돌려서 몸을 더 빨리 식히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산 중에 지쳐있는 심장한테 더욱더 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린 것 뿐인데 심장에까지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체 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운동 중에 땀으로 빠져나간 양만큼 수분을 공급해줘야 적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등산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시면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한때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강도 운동을 짧은 시간에 할 동안은 사실은 물을 마시면은 운동 능력을 좀 떨어뜨리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하는데 전력 질주하는데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면은 잘 안 좋겠죠. 그렇죠. 기록도 저하가 되고 있을 수 예. 없습니다. 그런데 등산은 저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물을 이렇게 적게 마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네, 선생님,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정말 물을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물을 좀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운동 중에 얼마만큼 물을 적게 마시는지 좀 알아보려고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실험을 했나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에서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어느 한 구간 병사들을 걷게 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시원한 물차가 따라가면서 병사들에게는 마시고 싶은 만큼 물을 한번 충분히 마셔봐라. 이렇게 했더니 네. 이 병사들은 그 구간 동안에 흘린 땀의 양의 2분의 1밖에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예로 충분히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물을 많이 안 마신 거죠. 예.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 병사들이 흘린 땀의 양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양만큼 물을 준비해 놓고 네. 나눠서 무조건 이만큼은 다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 궁금합니다. 첫 번째보다 네. 심장 박동수가 훨씬 낮고 덜 피로하고 덜 지치고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나타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이죠. 운동 중에 흘린 땀의 양만큼 수분을 공급해야, 즉 물을 마셔야 우리 인체는 적정한 수분을 유지해서 좋은 컨디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수분을 섭취한다는 게 우리 건강에 몸에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땀을 아까 계산을 했다, 흘린 양을 계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그 양을 계산을 했을까요? 예, 그렇다면 이제 등산 중에도 얼마만큼 땀을 흘리는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은 네. 그만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되겠죠. 예, 저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네. 이미 그런 거를 계산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가파른 등산을 쭉 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알아봤더니 0.5리터 내지 1리터 정도의 땀을 흘리더란 얘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 등산을 한다고 볼 때 뭐 연속해서 쭉 가파른 데를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계산해 봤더니 한 3리터 정도의 땀을 흘리더란 얘기예요. 그럼 3리터를 다시 보충을 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3리터만큼 물을 준비해서
너무 많아요, 선생님. 생각만 해도 예, 무거워요. 예, 3리터라면은 우리가 보통 생수병 작은 크기가 0.5리터짜리죠. 네. 예, 그거를 몇 개 준비해야 돼요? 여섯 개. 6개나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되죠. 너무 무겁죠. 네. 예. 그러네요. 그 무거운 물을 다 가지고 가서 마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갈증을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참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보통인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겠죠. 예.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수준은 바로 탈수량이 자기 체중의 2%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까지 물을 마셔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탈수량의 2%. 좀 말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지금 생각 자, 이렇게 중인데.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빠져나간 물의 양이 있죠. 그리고 또 마신 물의 양이 있습니다. 빠져나간 양은 빼기를 하고, 마신 물의 양은 더하기를 하고, 네. 이 더하기 빼기에서 결국 빠져나간 양이 자기 체중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건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요. 하는 겁니다. 쉽게 해주세요. 네. 좀 어려우니까 네. 간단히 해서 이렇게 자기 체중의 2% 정도까지 물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곱하면 되나요? 양현희 씨 체중이 50kg라고 보면은 네. 50kg 곱하기 2%니까 0.01을 하면은 1kg 정도가 되죠. 네. 물로 치면 1리터 정도네. 1리터, 네. 그래서 뭐 남성인 경우 보통 체중이 70kg이다. 그러면 70kg 곱하기 0.02 2% 하면은 약 1.4kg, 1.4리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보통 하루에 네. 최소한 물은 1.5리터 정도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양은 충분한 약인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마셔야 되는 양이 바로 하루에 등산할 때 1.5리터란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물을 얼마만큼 적게 마시는지 알 네.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마셨네요. 보통 뭐 생수 작은 거 0.5리터짜리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마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물을 적게 마시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해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 산행을 좀 길게 한다 그랬을 때는 이 1.5리터도 굉장히 작은 양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햇빛이 강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1.5리터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상 준비하기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 등산하실 때는요, 집에서부터 좀 물을 많이 드시고 산에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산에 도착해서도 물과 헤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샘이 있다, 또 계곡물이 있다. 우리나라 계곡물은 맑고 깨끗해서 마음껏 마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물과 헤어질 때 바로 1.5리터 정도를 준비해서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또 반대로요. 추운 계절이다, 겨울이다 했을 때는 그럼 1.5리터까지 마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꼭 마셔야 되나요? 네, 추운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땀도 좀 적게 흘리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은 겨울철이라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땀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수분 손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겠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잘 돌려줘야만 체온 유지가 잘 되는데, 물을 적게 마시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역시 추위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이라도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것이 추위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사실은 또 고민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여자다 보니까요. 이 등산할 때 참 화장실 가기가 곤란해서 그 물을 맞고 싶다라는 그 감정을 꼭 참습니다. 예, 여성분들이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에 가면 화장실이 충분치 않고 소변을 보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물을 적게 마셔야 소변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땀은 많이 흘렸는데 물은 안 마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물을 드셔야 되고, 불편하시더라도 소변을 보셔야 되고, 정 그렇게 못하실 분들은 차라리
극단적으로 해서 등산을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더 좋게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네. 이러면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네. 땀은 많이 흘리고 네. 또 물은 많이 먹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땀과 함께 염분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 염분은 빠져나가고 우리가 염분이 없는 그냥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몸에 염분의 농도, 즉 소금의 농도가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해질은 적당한 염분의 농도를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나트륨이 문제인데 우리가 소금을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나트륨을 공급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건데 네. 땀과 함께 나트륨이 빠져나오고 나트륨은 부족해서 우리 몸에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 말을 명심해서요. 꼭 물 꼭 많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1.5리터의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라고 하니까요. 등산을 하시기 전에도 충분하게 이 수분 섭취를 하시고요. 또 등산을 하시는 중간에도 1.5리터의 물은 꼭 섭취를 하셔서요. 아주 건강을 위한 스마트한 등산 하시길 바랄게요.